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야자 폐지하고 남은 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개인이 해결하는 문제 같고 네. 앞서 하연 양이 말씀해주신 뭐 진로 탐색이나 네. 초청 강연이나 이런 거는 저희 학교에서 야자 실시하면서도 연중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방학마다 뭐 인문학 캠프라든지 리더십 캠프라든지 아니면 그 직업 관련된 것도 오셨었어요. 영화 감독분인가 연극인 분들 같은 잘 접하기 어려운 분들도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야자 시간에도 실제로 강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야자를 없애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야자 있는 상태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봤으니까 저도 학생의 입장이라면은 네. 무조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학생이지만 없어진다면 솔직히 이런 거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된다면 이거는 진짜 안 좋아질 것 같다.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네. 그 야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자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주위에서 조금 하락을 해서 했던 친구들마저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연 양 생각은 어때요? 없어진다면은 공부를 진짜 맞아요. 애들이 더 안 하게 될까요? 아니면 성적이 더 당연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하던 아이들도 좀 안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그 공부하는 거를 약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야자 시간에 오랫동안 남아서 공부를 하는 거를 약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자가 폐지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자기 꿈을 찾고 그걸로 인해서 더 공부에 의욕을 얻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가 되면은 공부 그나마 할 애들이 안 하겠지만 공부를 안 하는 시간에 자신의 진로와 꿈을 찾아서 공부를 더 할 것이다. 이 이건 가치관의 약간 네. 차이인 것 아니, 같은데요. 하연 양만 같으면 걱정이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하연 양 같은 학생이 다 대부분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연 양한테 궁금한 게 우리 지연 학생이 말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도 뭐 진로 체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야자를 하면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2-3번 정도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야자가 없어진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야자 시간에 굳이 막 강연을 듣는 것보다는 다른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뭔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야자가 없어지면은 이제 그 시간이 아예 비어 있는 거니까 그 시간을 대체할 만한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하연 학생이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대안 없이 그냥 폐지가 네.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역 인근 대학교 연계해서 예비 대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규현 학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학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예비 대학교의 목적하고 야간 자율학습 폐지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야간 자율학습의 목적은 공부인데 예비 대학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체험이다? 네, 체험이니까 단순히 체험이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 대학을 실시할 거면은 야간 자율학습하고 예비 대학하고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간 자율학습의 대체제로서 예비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셨는데 진 학생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약에 예비대학이 운영되게 된다면 사실 야자를 실시해도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들이 예비대학을 체험했을 때 뭐 자신의 그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듣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일단 듣게 되면은 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예비대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규현 학생의 의견은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예비대학을 집어넣으면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대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하겠다 이 입장인 거예요. 아, 동시에 한다면 그 약간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다 야자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예비대학만 하게 된다면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비대학을 먼저 가보게 될 테니까 공부 안 하거나 흥미 없던 학생들도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둘 다 하게 되면 예비대학은 약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예비대학교가 운영이 돼도 사실 경기도에서 대학교가 그렇게 지역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 간에 문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 더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셨죠. 그럼 지원 학생 생각은 어떠세요? 그 예비대학 운영하는 것과 야간 자율학습 폐지가 같이 연동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간 자율학습 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미 꿈이 정해진 친구들도 많고 만약에 꿈이 정해졌다면 예비 대학에 가서 체험을 자기 꿈이니까 하고 올 거고 만약에 꿈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 꿈과 어쨌든 꿈을 찾긴 찾아야 되는 거니까 대학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예비대학에 가서 체험을 할 거라고는 봐요. 물론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예비대학을 하면은 예비대학의 체험 횟수가 1인당 횟수가 훨씬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시기에 예비대학의 횟수가 그렇게 많은 거는 저는 야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공부해야 될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줬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들으면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르지만 이쪽으로 더 끌린다, 좀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학생이 있을까요? 저는 그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네. 그 야자를 할 때 다 같이 모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야간 자율학습이 그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네.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좀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학생이 있다면요? 없습니다. 강경해요. 저는 이제 규현 학생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바뀐 게 없잖아요. 네.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한번 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럼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아니면 생각은 없는데 진짜 저는 근데 솔직히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원래도 그냥 제가 안 하니까 폐지해도 상관없지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야간 자율학습 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얘네들한테는 그만큼 절실한 거니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청은 이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철회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다면 이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진다면 그 없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지연 학생.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저희 학교 같은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야자가 없어지면 저희는 아침 시간에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야자가 없어지면 저녁 시간에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되게 통학거리가 먼데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스터디 그룹 하고 싶지만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만약에 야자가 없어져서 그 시간이 비면 그 시간에 스터디 그룹이나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를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바꿔주면은 편해지지 않을까 좀 싶어요. 보완이 될 것 같다. 자, 보완 체계, 규원 양.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그래도 좀 보완이 되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학교 장소라는 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아까 하윤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좀 시립 도서관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장소들을 늘려주는 게 제일 최우선일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기회를 공부를 줘야 된다.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된다. 이게 당장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진짜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 게 사실인 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그 국어 수행평가에서 뭐 이렇게 마당극 촬영을 할 때도 다 학교 교실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청 소속이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대안책이 있을 거라 믿고, 또 이런 우리 규현 학생처럼 뭔가 좀 해보려는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해결책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류하연 학생은 어때요? 이제 폐지가 되는데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지면 이런 것들은 보완이 되면서 없어져야 된다.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야자 폐지의 가장 문제점이 학교를 대체할 학업 공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집이 약간 좀 변두리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업 공간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아 진아 학생? 학생은요? 저는 일단 중요한 게 야자를 폐지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좀 공부할 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애들이 여러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관련된 학생들의 좀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 좀 어떠셨나요? 참 이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저도 학부모의 입장이라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참 고등학교 1, 2, 3학년이라는 나이가 성장했다면 또 많이 성장한 나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어린 나이일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를 남아서 아니면은 집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깨닫게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인성교육과 함께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제로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제가 선생님은요? 처음에 교직에 들어왔을 때는 강제 야간 자율학습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 보면서 왜 하지?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율이 되면서 왜 안 하지? 그랬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면 이제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생각이 저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만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 학생들하고 이렇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패널 게 나와서 하는 토론. 정말 학생들 얘기를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보다 현실적인, 실천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진짜 자율학습 폐지가 경기도 쪽부터 시작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자유는 만끽하고 누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네. 분명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함께 또 자유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친구들은 알아서 다 잘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함께 토론해주신 우리 관양고등학교 또 신장고등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핀란드 학생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주당 30시간이나 더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습 효율화 지수를 비교해보면 OECD 가입국 30개 나라 중에서 24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어느 나라보다 많지만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점인 것 같습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